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라도 푸세요. 그래서 두 개라도 풀어서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3단원을 들어갑니다. 왜냐고? 오늘 완전히 새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받으시긴 하셔야 돼요. PDF로 푼다 하더라도 받으시긴 하셔야 돼요. 자, 수열입니다. 앞에 내용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중국은 심지어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중국은 이걸 중학교 때 가르치죠?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소리입니다. 별게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별게 없는데 계산이 되게 더러울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의 핵심은. 중간고사 때 겪어보셨겠지만 중간고사 때 겪었던 것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자연수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지금 여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단원이 여기 3단원이에요. 그러니까 3단원은요,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워도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개념들을 배울 거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주는 순서와 교과서의 순서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왜냐? 나는요, 교과서의 순서대로 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수열이란 단원만큼은 교과서 순서대로 안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단원들을 두 번, 세 번은 반복하게 돼요. 근데 그 반복하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안 나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거의 안 나와. 그리고 그게 아마 뒤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어차피 그게 중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뒤에서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게 낫겠다라는 거 생각한 게 그냥 나의 판단이야. 그래서 원래 등차 수열의 일반학을 배우면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학을 배우면 등비 수열의 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넘어가는데요. 나는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학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시그마 갈 겁니다. 시그마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을 나갈 거예요. 왜?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능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그마를 먼저 나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수열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그래요. 3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쪽에 있는 수열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수열은 그냥 진짜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간단해요. 수열은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가볍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수열이죠. 얘는 사실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줄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진짜 수를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수열이라는 거의 뜻은 수를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는 거냐면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그대로 나열하겠다는 말은 다시 하면 뭐냐면 내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들을 쫙 이렇게 그냥 줄 세워봐. 야, 내 앞에 줄 서봐. 했을 때 얘들 수들을 다 줄 세워봐. 그걸 우리는 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수열이라 하냐면 너네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줄 세워봤어. 이거 수열 맞아 아니에요? 숫자를 이렇게 줄 세웠어. 그럼 이거 수열이야 아니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열은 단순하게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열은 이런 아무거나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거나를 다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아무거나를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친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수학에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좀 사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를 뭐로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래서 수를 우리는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들을 잡아봐. 그때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얘네들을 쭉 전개한 거. 그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열은 그게 좀 차이점이니까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야, 책 가져가 책. 책 가져가 책. 그래서 수열은 이런 규칙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내에서 우리가 숫자를 나열해 보는 거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만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면 이게 다 수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럼 얘네들 다 뭐의 배수들로만 지금 현재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얘네 다 3의 배수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다 3의 배수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의 배수들로만 다 나열한 수열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떤 것들도 같이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2, 4, 6, 8, 10, 12 이런 애들로 쭉 돼 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뭐의 배수이면서 그치?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얘네들 좀 더 줄이면은 얘를 뭐라고 좀 줄여도 돼요? 얘들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2의 배수들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2의 배수 말고 뭐라고 얘기해도 돼? 얘들이 뭐야? 짝수지. 그러니까 얘들 그냥 단순하게 짝수. 그래서 우리는 짝수들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랑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러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 모두 다 그거를 우리는 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은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만 쫙 다 전개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알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수열의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밴드 들어가면 공지 들어가면 있어. 공지사항이 있어. 공지사항이. 공지사항에 더보기 들어가면 맨 아래가 있거든. 그 맨 아래에 있는 부분에 파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열의 용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용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여기 있는 AN이라고 돼 있는 친구를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AN은요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결국 항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항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항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항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이런 숫자들. 얘네들의 각각의 자리들을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런 각각의 자리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의 다 항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n이라는 건 하나의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항의 이름을 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항의 이름을 정해주는 걸로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얘 AN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잡아놨을 때 그 숫자들을 기준으로 여기는 딱 몇 번째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각각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n번째 자리에 있는 항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 n번째 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제 n번째 항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제 n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예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얘가 몇 번째 항이에요? 이거 첫 번째 항이지. 그럼 첫 번째 항이니까 이걸 우리는 제 몇 항이라고 얘기할 거야? 제 1항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요 몇 번째 항이니까? 그치? 제 2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제 1항이라는 걸 이렇게 첨자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A라는 거 아니면 B라는 거 C라는 거 이건 어쨌든 수열을 나타내주는 기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첨자가 중요한데 여기 있는 3은 첫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 뒤에 첨자는 숫자 얼마만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항이니까. 그치? 여기는 그래서 1 이렇게 그래서 A1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은요. A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얼마가 되는 거야? A 2가 되는 거야. 제 2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제 n항은 여기 있는 뒤에 붙어있는 첨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당하는 항을 읽으라는 거고 항은 그 숫자를 읽으라는 거니까 그 숫자가 그래서 뭔지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 n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애들을 잡아줄 거냐면 이렇게 A1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죠. 그때 여기는 제 1항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를 내가 조금 다르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여기는 제 1항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나는 지금부터 이 제 1항이라는 친구만을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첫째 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붙여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1은 첫째 항이고 제 1항이랑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일반항이라는 거는요. 결국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 일반항은 문자로 나타내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은 항인데 이게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된 걸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은 문자를 활용한 식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활용한 식으로 표현된 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일반항을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n이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무 숫자나 와도 되는 상관없는 n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n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일반항을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제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특히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는 건 일정한 식을 찾으라는 소리고 그 식을 찾으라는 소리는 어쨌든 얘네들 규칙을 가지고 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식 뽑아내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수열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수열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수열은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잘 이해하고 가시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아마 쉬울 겁니다. 니네 초등학교 때 문제 해결 길잡이인가? 뭐 그거 하죠. 문제 해결하기. 뭐 어떤 일정한 규칙을 찾아가지고 식 찾아내가지고 답 찾아내는 거 하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거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규칙 찾기입니다. 보세요. 잘 봐봐. 그럼 이 수열 이따구로 생겨먹은 애를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수열은 규칙이 있니 없니? 이거 딱 보니까 얘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하나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얼마씩 더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4만 더하면 되니까 1에서부터 5까지 갈 때 더하기 4 5에서부터 9까지 갈 때도 더하기 얼마만 해주기만 하면 돼? 그치? 더하기 4만 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뭐야? 얘 하나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4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은 제 n번째 항을 찾으라는 거고 그럼 n번째 항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a, n을 찾아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결국 제 두 번째 항으로 가려면 4 한 번만 더해주면 되겠고 맞아요? 제 3항으로 가고 싶으면 첫째 항에서 4만 두 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야? 우리가 갖고자 했던 이 숫자보다 4를 더하는 횟수는 한 번만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항은 첫째 항이었던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4를 더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4를 계속 더해주면 되는데 그 4를 더하는 횟수가 얼마만큼 딱 줄어들면 되냐면 이 4를 더하는 횟수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항보단 하나 낮게 더해주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제 2항이면 한 번 더 했고 제 3항이면 두 번 더하잖아 4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4항이면 4를 몇 번 더하겠어요? 제 4항이면? 3번 더하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일정한 규칙을 같이 하나 낮은 것만큼만 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항 번호보다 하나 낮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 더해줄 거냐면 얘가 그래서 n-1번 더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예요? 이거 n-1번 더한다? 곱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일정하게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1에다가 우리는 4에다가 곱하기 우린 얘네 더한 횟수 n-1까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얘네 좀 정리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4n에서 얼마 빼준 게 나오냐면 3 빼준 거. 이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규칙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더한 횟수만큼은 곱할 수 있지. 그 더한 횟수만큼 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에 대한 식을 뽑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항을 찾았으면 여기서 제 몇 항을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 몇 항 찾으래 문제에서. 그치? 199항을 찾으라는 건 여기 있는 n 대신에 숫자 얼마를 집어넣은 거 찾으란 소리야. 그치? 여기 숫자 n 대신에 199 때려 넣은 거 찾으란 소리니까 결국 우린 얘 찾아주게 되면 4에다가 우리는 n 여기에 우리는 199를 곱해주고 거기에 누구 빼주면 되냐면 3 빼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정답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그럼 4에다 199를 곱하세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그치? 796 나오죠. 그래서 여기 796에서 3 빼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제 199항이 됩니다. 그럼 빼봐. 얼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었어요? 얼마 나와? 그러니까 숫자는? 그치? 793 나오죠? 그래서 답은 79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놨을 때 그럼 밑에 수열의 일반항들을 이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들을 한번 찾아보러 간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규칙 찾는 거야. 규칙만 잘 찾으면 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열은 규칙만 잘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칙 찾는 게 관건이니까 여러분들 규칙만 열심히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됐으면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정리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다 됐죠?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다 됐으면 여기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자, 규칙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규칙만 찾으면 돼요. 얘네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규칙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규칙 찾으러 가봅시다. 자, 1번부터 규칙 보면은 얘 규칙 찾아보세요. 규칙 딱 보이죠? 잘 봐. 잘 봐. 규칙 찾기 힘들면 요렇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찾아드릴 건데 규칙을 한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는 제 n항 찾는 게 1번 항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 n항까지 봤을 때 그럼 첫째 항은요. 얘 지금 이제 보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제 두 번째 항은요. 여기 두 번째 거 찾으면 되겠죠. 몇 분의 몇입니까? 두 번째 거 찾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지. 3분의 2가 제 2항입니다. 그래서 제 2항은 3분의 2고요. 제 3항은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우리가 n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n으로 표현하려면 여기 있었던 숫자 1과 숫자 2랑 그 다음에 숫자 3 가지고 일정한 규칙 찾기만 하면은 완성이겠죠. 그럼 1, 2, 3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1은 분자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항의 번호랑 분자에 있는 숫자들은 결국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규칙이 있고 분모에 있는 거는요. 항 번호보다 얼마만큼만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만 더해주면 다 지금 이게 다 증명이 되지. 그러면 규칙 찾았지. 분모는 항의 번호보다 하나씩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고 분자는 항의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규칙을 찾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그러니까 봐봐. 1 가지고 얘 분자 1 그대로 나왔지.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분모는 1에다가 얼마 더해야지 2 나와? 응, 그래서 1 더한 거야. 2 분자 그대로 나왔지. 분모는 2에다가 얼마 더하기만 하면 돼. 응,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규칙을 보여주죠. 그럼 어디를 가도 똑같은 규칙을 보여준다. 그럼 n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바뀐다요? 바뀌지 않는다요?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n으로 가더라도 분자는 그 밑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분자는 n. 그럼 분모는 n에다가 얼마만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항번호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된다? 1만 더하면 된다. 이게 1번 항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규칙만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1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A에는 이겁니다. 1번 답. 그럼 2번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 2번은요. 누가 계속 반복하고 있냐? 지금 이제 누구랑 누가 지금 현재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냐? 지금 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치?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지. 그럼 1과 마이너스 1을 같이 왔다리 갔다리 시키려면 얘네 결국 몇 제곱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보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부호만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뀌잖아. 근데 1은 어떤 숫자를 곱하면 그 숫자만큼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야 얘는 왔다리 갔다리로 가고 있다는 건 얘네들 자체가 거듭 제곱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정도 규칙을 가지고 봐봐. 그러면 여기는 A1과 A2랑 A3과 A4 이 얘네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AN까지 뽑아낼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AN까지 뽑으면 A1 봐봐. A1은 현재 마이너스 1이었고 A2는 1입니다. A3은 마이너스 1이었고 A4는 1mm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딱 보는 순간 홀수 붙었을 때만 현재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홀수가 되었을 때만 누가 살아있고요.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짝수가 되면은요. 마이너스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라는 결론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5는요. 유추해봐. 그러면 A5는요. 1 나오겠냐? 마이너스 1 나오겠냐? 마이너스 1. 그러면 A6은요. 두호. A6은 뭐 나오겠냐? A6은 그러니까? A6은 뭐 나오겠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찾았지. 그럼 뭐야?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얘네 홀수만 됐을 때 마이너스 살아남았다는 건 얘네 지금 다 홀수 제곱했을 때만 마이너스가 살아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1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의 3제곱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짝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짝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다시 한번 뭐예요? 항번호가 지수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끝난다는 소리니까 얘가 답인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면은 돼요.
뒤에 있는 1-1번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지금 연습하라 할 때 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규칙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규칙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오래는 안 줄게요. 한번 빠르게 찾아보세요.
고요. 그래서 여기 1-1번부터 해가지고 쭉 다 봐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 질문하자면 1-3번? 1-3번 하나만 보고 갈까요? 1-3번 하나만 보고 갈까요? 그래서 1-3번 하나만 볼게요. 자, 1-3번이 있습니다. 얘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1-3번을 보시게 되면은 AN이 이렇게 돼 있는데 7의 n제곱이거든요. 그때 7의 n제곱을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냐면 이거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를 찾으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우리는 얘를 AN이라고 잡았을 때 A 2021이 뭔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021을 찾는 흑우는 없겠지? 7의 2021제곱 구해보세요. 뭐게? 나도 몰라요. 여기까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규칙 찾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A1부터 찾으면 결국 7 나누기 18한 소리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7 나누기 10을 해보란 소리잖아. A1은요.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란 소리는 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란 소리니까 7 나누기 18한 소리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나누면 7을 10으로 나눠보면 되니까 안 나뉘니까 0이 되고 그럼 얘가 0이 돼서 빼니까 7 남지. 그럼 나머지는 7이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7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2를 찾으면 7의 제곱이니까 49죠. 그럼 49 나누기 10 해보면 49를 1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10의 자리만 날아가면 되니까 4만 곱하면 될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만 곱하면 얘가 40이 되니까 빼면 9 빼기 0에서 9가 되니까. 그럼 얘 나머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 9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누구만 살아남냐면 1의 자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현재 1의 자리 숫자만 살아남았고 얘도 1의 자리 숫자만 살아남았고 그럼 A3도 마찬가지 1의 자리 숫자만 살아남겠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49 곱하기 7 하면은 얼마 나오냐? 여기 7 곱하면 A3을 구하라는 건 7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49 곱하기 7 해봐. 얼마 나와요? 340? 3 나오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343 나오지. 그러니까 343을 10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러면 얘 1의 자리 숫자는 3이니까 3만 남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A4도 마찬가지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A4는요? 여기에 7만 곱하면 되니까 얘가 1이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뭔지 몰라도 얘가 1이야. 그러니까 얘 1을 이렇게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나머지는 1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만 살아남으면 다음 숫자는 7이니까 결국 뭐겠냐? 이 4개가 반복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은 찾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소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A에 2021을 찾으라는 소리는 여기는 2021을 뭐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찾으라는 소리냐면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게 바로 얘네들의 자리 번호를 얘기해 주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자리 번호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5 곱하면은 20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21 그럼 얘가 그래서 5하니까 20 빼면 1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첫 번째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7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정답은 7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규칙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많이 봐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결국은요 얘네들 자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만 규칙만 잘 찾아서 풀면 되는 가장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 규칙하는 건 1학년 때도 많이 봐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규칙을 잘 찾아서 계산하게 되면은 원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일단 풀어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자,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얘 하나만 잡고 가자 제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필요 없고 얘만 잘 기억하고 있으셔도 정답입니다. 물론 광성고는 니네는 허점 잘 찌르니까 이것도 잘 알고 넘어가라. 알겠지? 아까 했던 거 1번도 잘 알고 넘어가라. 나머지는 절대 안 나오는데 니네는 나오겠더라. 알겠지? 광성고는 잘 알고 넘어가세요. 니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한 거 좋아해. 니나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보면서 느꼈어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보면서 느꼈어요? 니네 선생님들은 변태예요. 약간 좀 이상한 걸 좋아하던데? 약간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던데? 마이크 켜져서 하는 소리예요. 왜? 어차피 그 사람 내 얼굴 몰라요. 어차피 그 사람 내 얼굴 몰라요. 어차피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다 칼 들고 나 쫓아올 거야? 칼 들고 쫓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나머지 학교들에서 안 나오는 것들까지도 너는 내니까 광성고는. 특히 광성고는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1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은 절대 안 나오는데 교과서는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게 성취 기준으로 하나가 딱 적혀 있어요. 수열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싶으면 이거 내는 거야 뭐 그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자, 특별한 기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친구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지금 끝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인데요. 등차 수열은 용어부터 좀 뜯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용어만 이해하면은 얘네 수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바로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잘 뜯으시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용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 다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니까 한자어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아까 얘기했던 진짜 수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수열을 제외한 등차가 뭔 뜻인지만 보면 되는데 그때 여기는 요 등자가 무슨 등자냐면 너네 이거 무슨 등자 같냐? 이거 무슨 등자 같아요? 한번 찍어봐. 니네가 알고 있는 한자의 수준을 보겠다. 참고로 이거 8급 한자예요. 되게 쉬운 한자란 소리죠. 8급이야 8급. 이거 알면 이제 초딩 2학년 되는 거야. 초딩 2학년 수준. 초딩 2학년이 이 정도는 알죠. 무슨 등자일 것 같냐? 찍어봐. 우리 한자의 등자는 딱 두 개 있어요. 오를 등자, 같을 등자. 둘 중에 뭐겠냐? 오를 등자라고? 오를 등자? 얘 등산 하니? 얘 등산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자는 같을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같다야 같다. 알겠죠? 한자어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같다는 거야. 뭐가 같다라는 거냐면 차. 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냐면 차이가 같은 수열. 이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요.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 일정한 수를 결국 뭐해서 만든 수열이냐면 더해서 만든 수열.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 생기는데 그 수열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정한 숫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통된 차이죠.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된 차이라는 얘기로 우린 얘네들을 줄여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정한 숫자를 더하네. 그때 그 일정한 숫자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차는 기호로 이렇게 소문자 D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다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 등차 수열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1, 여기 있는 A2, 그 다음에 여기는 A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쭉쭉쭉쭉 가가지고 우리는 AN까지 가게 되는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만큼 정해지냐면 그 일정한 숫자 D만큼만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차이가 일정한 숫자 D만큼만 차이 난다는 소리고 얘도 일정한 숫자 차이가 얘 딱 하나 차이 나는 애들이 계속 똑같은 숫자만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 더해지는 간격 그거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는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항만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거는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하자고. 수능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실 거는요. 이런 거예요. A1과 A 사이에 A4 얘네들 사이의 간격도 결국 누구만큼만 차이가 날 거냐면 공차만큼만 차이가 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도 공차만큼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하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그럼 얘네들도 현재 공차만큼만 차이가 나는데 그 공차만큼 차이 날 때 그 공차가 딱 몇 번 더해진 것만큼 차이가 나요? 얘랑 얘 사이는 공차 딱 몇 번 더한 것만큼의 간격이 나. 3번 더한 것만큼의 간격이 딱 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3D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해해 볼 건 여기는 A1을 가지고 A3을 한번 찾아보자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찾아봐.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딱 공차 몇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가 나요? 얘네 딱 공차 2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가 나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됐지? 잘 봐. 결국 뭐야? 얘네 한 번호 뺀 것만큼 공차 앞에 곱한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에요. 왜? 공차 더한 횟수만큼만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이 나와요.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K만큼 차이 나는 애들끼리를 빼면 결국 공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공차에 얘네 한 번호만큼의 차이 나는 숫자만큼 있죠. 그치? 그때 그 차이 나는 숫자 K를 곱한 것이 나오게 된다. 이 핑크색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없을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차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교재 없어요. 이거 공차 꼭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식인데 공차는요. 얘네 무조건 하나 차이 안 나도 돼. 얘가 2개든 3개든 100개든 1억 개든 상관없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확정이 나면 어차피 얘들 사이의 간격은 계속 일정한 숫자를 더한 것만큼의 간격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숫자 더한 것만큼의 간격으로 얘네들을 빼서 보게 되면 당연히 공차가 나오기는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디를 빼도 공차 나온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다 적어놔. 이 핑크색은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핑크색은 꼭 적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핑크색은요. 제발 여러분 수능을 위해서라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 3점짜리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점짜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우리 서로 슬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이거 가지고 내는 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반항 찾는 것도 수월해질 거고요. 공차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공차만 알면 되니까 일반항 찾는 것도 수월해지고요. 또 못 찾는 것도 되게 수월해지냐면은요. 이런 거 찾는 게 되게 수월해져요. 합인하든가 이런 것들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차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 바로 밑에 EX를 그래서 가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칠 거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가 있냐면 공차가 있으니까 공차를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네는 공차는 버블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버블티하고 얘도 있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버블티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차는 버블티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공차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왜? 재밌었잖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재밌었잖아. 재밌었잖아. 그치?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차를 찾으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수열을 보고 공차 찾으래. 그럼 공차 찾으란 건 얘네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하게 차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즉 일정한 숫자를 더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공차는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숫자만 있는지를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앞에 봐봐. 그럼 여기 1에서부터 3까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보세요. 얼마 더했어요? 2 더했죠. 3에서부터 5까지 얼마 더했습니까? 2 더했습니다. 5에서부터 7까지도 얼마 더했습니까? 2 더했습니다. 3개 정도 했으면 끝났습니다. 왜? 3개 정도 하면 계속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죠. 다음 것도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하지. 그러니까 똑같이 더해지는 숫자 그게 바로 누굽니까? 2입니다. 그게 바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현재 등차 수열입니다. OX. 5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지.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일반항을 좀 찾아보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좀 잘 보시게 된다면은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일반항을 규칙을 가지고 좀 찾는 거를 보여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A2를 나는 지금부터 뭐 가지고 찾을 거냐면 A1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2는 A1 가지고 찾으면 A2는 첫째 항이었던 A1을 가지고 봤을 때 공차 몇 번만 딱 더하면 A2가 나와요? 그치? D 한 번만 더하면 되죠. 공차 한 번만큼 더한 게 두 번째 항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D만큼 더하면 A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A1을 가지고 A3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A1 가지고 A3을 찾을 겁니다. 그럼 A1과 A3 사이의 간격은 공차를 딱 몇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가 난다 그랬으니까 아까 두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 나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딱 두 번 더한 것만큼은 차이 나지. 공차 두 번 더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 나니까 결국 여기는 A3을 구하게 되면 첫째 항의 기준. 그럼 얘는 공차 두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4항을 가지고 똑같이 찾아본다면 제4항은 두 공차 몇 번 더한 것만큼만 차이가 날까요? 제4항은? 그치. 첫째 항의 기준으로 보면은 공차 세 번 더한 것밖에 없을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첫째 항 기준 그래서 우리는 3D만큼 차이 나요. 그럼 여기 있는 예식으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항번호랑 공차 앞에 붙어있는 숫자 항번호랑 공차 앞에 붙어있는 숫자 항번호랑 공차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 나요? 1만큼 차이 나고 1만큼 커요? 아니면 작아요? 계속 작지. 지금 현재 1만큼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A5, A6, A7 이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결국 우린 여기 있는 일반항 AN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항 AN은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에다가 결국 우리는 공차를 더하는데 공차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항번호에서 얼마만큼만 낮은 걸로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1만큼 낮아지는 A 그래서 n-1D라는 공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그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AN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 아직 처음이니까 일단은 얘부터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은. 물론 나중에 가면 리뷰 코스나 이런 거 가게 되면 내가 이거 가지고요. 이딴 거 안 써요. 이딴 거 안 쓰고 다른 걸로 푸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그건 내가 조금 뒤에서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직 처음이니까 얘를 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을 때는 결국 누구랑 누구 가지고 만드냐면 첫째 항과 공차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랑 누구 찾는 게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열심히 찾아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여기는 공차를 그래서 찾아주는 게 필요하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간단한 예 이거부터 봅시다. 일반항 찾으라고 했죠. 그럼 일반항을 찾을 겁니다. 그럼 일반항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바로 적어야지. 일반항은 누구랑 누구 찾는 게 결국 너무 중요하다고? 누구랑 누구 찾아라. 일반항은 당연히 누구랑 누구 찾아라. 일반항 누구랑 누구 찾으면 돼. 일반항 누구랑 누구 찾으면 돼. 일반항은 누구랑 누구 찾으면 돼. 뭐라고? 규칙 말고. 규칙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봐. 순서 말고. 반복식 말고. 얘 내가 얘기했잖아. 일반항 찾으려면은 얘네 둘만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차랑 첫째 항 찾으러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차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째 항은 쉽게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숫자 얼마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얼마 찾아주면 돼? 그렇지. 첫째 항은 5고 공차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 알면 되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 얼마예요? 마3이지. 3만큼 빼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에서 2가 되고 싶으면 3 빼면 되니까 마3. 그쵸?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 때 돼도 똑같이 마3이니까. 그럼 일정한 숫자는 얼마만큼 더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얼마만큼 더하고 있어요? 그치. 마3만큼 더하고 있습니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3만큼 뺀다는 소리니까.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뭐야? 얘네 첫째 항과 공차 나왔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요 식에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AN을 정리하면 그래서 AN은 첫째 항 5 거기에 우리는 n-1의 공차지.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3을 분배해주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분배해줘서 결국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엔 주면은 플러스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5에서 더하기 8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세요. 지금 똑같이 했던 거랑 똑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되는데 결국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으라 그랬죠. 방금 또 물어본 거 다 공차랑 또 누구? 첫째 항이랑 공차 이 둘만 찾으면 됩니다. 두호야 뭐랑 뭐 찾으라고?
주연이 뭐랑 뭐 찾으라고? 그치, 첫째 항이랑 공차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2번은 어떻게 찾으면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드릴게요. 자, 1번을 보시면은 1번은 첫째 항은 대놓고 좋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좋네요. 첫째 항이 얼마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첫째 항이 1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우리는 공차 찾으면 되는데 공차 찾을 식이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못했어요? 공차 찾을 수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당연히? 뭐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줬겠지. 근데 감 잡혀요 안 잡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잡을 거야? 잡힌다며? 어. 어. 뭐 저래도 되긴 하는데 내가 저렇게 쓰지 말라고 공차는 구했던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차를 보자면 나는 제 4항이랑 제 1항만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 4항에서 제 1항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공차 시각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는 거예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세요. 그럼 얘네들이 딱 얼마만큼 더 있는지 나오지. 그럼 얘네들을 빼면 공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공차 앞에 붙어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4 빼기 1만큼만 붙을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제 4항에서 제 1항 사이의 간격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만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 1항과 제 4항 사이의 간격은 공차를 딱 몇 번 더한 것만큼만 생겨요. 3번 더한 것만큼만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차를 3번 더한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3D만큼만 남게 된다. 이 소리가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D가 결국 여기 있는 제 4항이 현재 마이너스 5 거기서 제 1항이 1이었으니까 얘네들을 빼준 거랑 같으래.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3D가 결국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래서 공차 D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까? 공차 D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됐대요? 그치. 그래서 공차 D가 마이너스 2가 됐대. 여기까지 연결됐죠. 그럼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 나왔지. 그럼 첫째 항과 공차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뭐 하면 되냐면 오케이. 그냥 답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답 쓰게 되면 AN은 그래서 첫째 항은 1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N-1의 공차입니다. 공차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따닥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주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N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우린 더하기 3.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입니다. 그래서 AN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끝. 그래서 1번은 첫째 항이 주어졌고 공차를 찾는 거는 무조건 항 2개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2번도 마찬가지 제 5항과 제 8항을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A5가 지금 현재 16이고 제 8항은 A8인데 이 A8이 현재 25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첫째 항입니까? 아니면 공차입니까? 당연히. 그치. 얘네들을 가지고 공차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얘네들을 가지고 공차 찾으세요. 그러면 공차는요. 그냥 우리는 항번호 큰 거에서 항번호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냥 우리는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되냐면 A8에서 A5를 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빼봐. 자, 영우 봐봐. 그럼 얘네 이렇게 딱 빼면 딱 정확하게 얘네들 빼봐. 그럼 공차 몇 번 더한 것만큼만 남게 됩니까? 3번 더한 것만큼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차 딱 3번 더한 것만큼만 남게 된다. 다시 한 뭐야? 8 빼기 5를 한 거에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D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몇 D만 남아요? 계산하면 몇 D야? 그치. 여기 3D 남는데 이 3D가 실제 제 8항에서 제 5항을 빼면 된다고. 즉 25에서 16을 빼준 것이 3D입니다. 그럼 25에서 16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9.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차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공차 찾아. 그래서 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D는 얼마? 그치. 공차는 찾았습니다. 공차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번 항 찾으려면 무슨 항 찾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요? 그치. 1번. 그러니까 첫째 항을 찾는 게 2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첫째 항을 찾을 건데 그 첫째 항을 찾으려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제 5항과 제 8항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첫째 항을 찾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쓸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이 첫째 항을 찾기 위해선 얘네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얘네들 자체도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왜? 등차 수열을 일반하게 찾으라 그랬다는 건 얘네들이 이미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A에는 결국 우리는 첫째 항 더하기
n-1 d를 그대로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A와 A8을 얘네들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그럼 공차는 어차피 찾았겠다? 첫째 항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면 그래서 A5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 A1에다가 결국 우리는 N 대신에 5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4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5는 동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가 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맞지?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다 이 공식을 따를 거니까 거기에 우리 항번호가 정해진 거니까 항번호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원리를 보게 되면 우진이 A8은 첫 장에다가 몇 D 더해준 거랑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치? 7D.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입해놓고 가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공차가 다 3이니까 3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들어낸 즉 첫째 항에다가 12 더한 거랑 여기는 첫째 항에다가 21 더한 것이 각각의 숫자 몇과 몇이 되었다라는 거냐면 제5항이 현재 16이었고 제8항이 현재 25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 꼴리는 거 답 쓰시면 첫째 항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째 항은 둘 중에 하나 풀면 되니까 첫째 항은 바로 나왔지. 첫째 항이 그래서 누구밖에 안 되므로 첫째 항 찾아봐. A1은요? 여기 둘 다 넘어가면 다 똑같은 숫자 나오지. 얼마 나와요? 그치. 4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첫째 항은 4, 공차는 3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AN 찾아주게 되면 답이다. 그래서 AN은 결국 우리는 첫째 항 4에다가 우리는 N-1에 공차 3 여기까지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정리해준 게 답이니까 그래서 얘 3 다 분배해주게 되면 우리는 3n에다가 4 빼기 3이죠? 그래서 더하기 1 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3n 더하기 1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연습해보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1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1반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1반항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2-1번부터 쭉 다 푸세요. 2-5번까지 다 똑같이 풀면 돼요. 해보세요.
큰 사람. 요 어떻게 풀었어요? 오, 잘했습니다. 자, 해보세요. 2-3번 하나 볼게요. 앞에 봐봐. 2-3번 들어가 보게. 연습 좀 잘 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연습이 답이다. 알겠죠? 도 해보니까 연습해보면 답이라는 느낌이 들지.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숙제 밀리지 말고 좀 하시고요. 2-3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2-3번에 보면 얘 등차 수열인데 A2 더하기 A4가 현재 14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A10과 A20 더한 게 얘가 현재 62라고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인데 이 수열을 딱 보자마자 너네는 얘네 등차 수열이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원하는 게 첫째 항과 공차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딱 보자마자 여기는 A, N에 대해서 얘네들을 좀 정리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니 안 드니?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일반항 배우는 식은 첫째 항에다가 우리는 n-1d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는 첫째 항이고 그러니까 A가 첫째 항이고 공차, D는 공차입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A2랑 A4를 쟤네들로 표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A2랑 A4 표현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A2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봐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고 A4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란 소리야. 그러니까 A2를 보게 되면 첫째 항을 A로 잡았을 때 우리는 N 대신에 2 들어가니까 2 빼기 1에서 1. 그러니까 A 더하기 D가 A2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2는 이렇게 잡아주고 A4는요. 여기 N 대신에 4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 첫째 항 A에다가 몇 D만 더해주면 돼요? A 더하기 몇 D? 그치? 3D. 이렇게 해서 AD를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1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그럼 A10도 구하면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A10이니까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A10 나와?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몇 D가 될 거고 그래서 그치? 여기 A 더하기 9D 그 다음에 A20도 마찬가지 N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0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몇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몇 D? 그치? 19D 얘네 다 더해준 게 60입니다. 그러면 얘네 앞에 거 다 AD, AD로 다 정리가 될 거니까 연립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연립해주면 AD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째 항 정보 안 줬다. 근데 일반항 찾으라 했다. 그럼 누가 봐도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그냥 연립해서 푼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연립할 때의 기본은 무조건 뭐냐면 일반항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3번과 4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 한 번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3번과 4번은 똑같은 거니까 3번과 4번 한 번에 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잘 봐. 앞에 봐봐. 대표형 3번을 보게 되면 첫째 항은 얼마가 공차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과 얼마, 첫째 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요. 첫째 항 얼마? 19.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딱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일반항 AN 바로 찾을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지금 딱 보니까 얘네들은 AN 바로 찾을 수 있다 없다? AN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N을 찾을 거고 그럼 AN은 첫째 항 19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n-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 되니까 요렇게 타닥 다 주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 n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우린 여기는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얼마 더 더해주면 되냐면 19 더 더해주기만 하면은 완성인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둘을 더하면 얘는 현재 2분의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얘네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n에다가 더하기 우리는 2분의 결국 얘는 3 더하기 얘 계산하면은 38이죠. 그래서 38 더하기 3에서 41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는 게 일반항인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됐죠? 됐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번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얘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든 거고 그 일반항이 현재 이건데
그럼 일반항은 이거를 대표하는 식이니까 어떤 식이 돼도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인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론만 잡아주면은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양수 아니면 음수. 그치. 동그라미 칠 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아달랍니다. 그럼 음수가 되고 싶다.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여기는 일반항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치. 얘가 처음으로 0보다 작은 걸 찾으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일반항이 0보다 작은 거 찾으셈. 이렇게 된 거니까 얘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 잘 보면 다 왔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2분의 3 n이 결국 우리는 2분의 41보다 어떻게 된 거 찾으라는 거냐면 큰 거 찾으라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n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41에다가 우리는 3분의 2를 곱해주게 되면서 2만 약분이 되고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도 않아. 그래서 얘네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분의 4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41은요. 소수로 바꾸는 게 일단은 답일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소수로 바꿔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소수로 바꿔보세요. 그럼 41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1을 3으로 나누면 얘가 일단은 몇 점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점 몇이 될 거야? 예, 몇 점 몇이 될 거야? 41을 3으로 나누면 몇 점 몇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눠보면 얘가 13.5가 나오겠지. 왜? 42 돼야 14가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진 몰라요? 13점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3점 땡땡땡보다 큰 n을 찾으라 그랬고 그 n은요 당연히 항이에요. 그러니까 항번호는 자연수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3점 뭐뭐뭐보다 큰 자연수를 찾으라는 소리고 그 자연수 중에서 즉 여기 있는 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가장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13점 뭐뭐뭐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찾아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얼마야? 그치. 그래서 14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제14항.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확인을 했고 그 일반항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3번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도 거기에 마찬가지의 내용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잘 잡아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3번 좀 정리하시고요. 3번 다 됐으면 바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3번 다 됐으면 4번 가봐. 그래서 3번까지는 그나마 좀 할만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3번까지는 할만하시죠? 그치? 상황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할만할 건데 4번도 똑같아. 4번도 똑같으니까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 제발. 잘 좀 봐봐. 이거는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서 그 당연한 걸 물어볼 건데 과연 너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이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상황만 이해하면 돼. 두수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몇 개의 숫자 끼워 넣었어요? 10개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볼 건 이거야. 잘 봐봐. 잘 봐봐. 마이너스 3과 x1과 x2와 땡땡땡 해서 x10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이렇게 쫙 다 모아놨을 때 얘네들의 숫자의 총기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숫자 총 몇 개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숫자 총 몇 개일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얘네 숫자들의 총개수입니다. 몇 개입니까? 뭐라고? 43개? 너무 많은데? 얘 숫자 총 몇 개로 이렇게 쭈룩 나열야 되는 걸까요? 12개? 맞지? 왜? 얘가 어차피 10개밖에 안 되고 양 끝에 2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12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숫자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뭘 43이야. 숫자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총 12개의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럼 12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현재 첫째 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끝에 게 32죠. 그럼 30은 제 몇 항이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치? 제 12항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x1은 제 몇 항이란 소리이기도 해요. x1이 제 몇 항? 제야 현재 제 2항. x2는 제 몇 항? 그러니까 제 몇 항? 그치? 얘가 3항인 거예요. 점점 뭐야? 여기 밑에 있는 첨자보다 우리 실제 수열의 숫자는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A11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규칙 잡은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어쨌든 X7을 찾으라는 소리는 그 X7을 찾으라는 건 그냥 우리 A로 봤을 때 A 얼마를 찾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X7은 A로 봤을 때 A 얼마를 찾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지? 그치? A8을 찾으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A8은 결국 첫째 항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우리는 8 빼기 1D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7D까지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게 공차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론.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공차 찾으러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공차를 찾으러 가라는 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준 거냐면 여기 있는 30을 괜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12항.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제12항이었던 첫째 항 마이너스 3에서 우리는 12 빼기 1을 한 11 곱하기 D 11D까지 해준 게 제12항이었고 그게 바로 숫자가 얼마가 되었냐면 30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공차 찾아주게 되면은 X7은 나오게 되겠지. 공차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11D를 찾아준 게 얘가 30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그래서 3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D를 찾아주게 되면은 33을 11로 나누기만 하면은 끝나네요. 그럼 11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공차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까? 그치. 그래서 공차는 3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공차 D 대신에 3을 그대로 집어넣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차 D 대신에 3 집어넣어준 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7, 3에 그래서 우리는 21에서 얼마 빼준 게 답이 되냐면 3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빼세요. 답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이거 계산하면 정답 나왔죠? 정답 얼마예요? 얘네 계산해봐. 얼마예요? 21 빼기 3 해봐. 얼마야? 그치? 18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그래서 정답은 18.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감들을 잡아서 보게 된다면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풀게 되면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전반적으로 좀 다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 다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로 다 남겨둘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꼭 풀어보세요. 오늘. 알겠지? 롤체 해외 축구 그거 볼 시간에 수열 여기를 좀 풀고 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게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풀고 자세요. 여기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아마 오늘 5번까지만 보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1번까지만 보고 끝날 테니까 그 1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번부터는 내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부터 내일 갈 거고 등차 중앙까지는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수업을 나가고 나서 그 나간 범위까지를 숙제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 숙제로 나간 범위를 여러분들이 꼭 주말 동안 연습해서 화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주말하고 월요일 이용해서 연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잘 보세요. 등차 중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만 보자면 등차 중앙은 개념이 되게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앞에 보세요. 등차 중앙은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다라고 칩시다. A, B, C 라고 했을 때 적어도 3개의 수열이 있어야 됩니다. 3개의 이렇게 숫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중항이죠. 그러니까 등차는 등차 수열에서의 중,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차 중항은 여기 있는 요 3개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중자는 가운데 중자니까 딱 어디에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B. 이걸 잡아서 얘를 내가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입니다. 단 여기 있는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룰 때의 가운데 항이냐면 이렇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의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일단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애들에서의 가운데 그게 바로 등차 중항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나타내주는 거는 오히려 A 자체가 B로 표현될 거고 C 자체도 B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등차 수열이라는 걸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A에서부터 B까지 가고 싶으면 공차만큼을 한 번만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왜 빼? A에서부터 B로 가는 건데?
그렇지. 얘는 오히려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공차 한 번만 더해주면 딱 그 간격이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도 공차만큼만 딱 뭐 해주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더하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도 공차만큼만 더해주면 돼. 다시 얘기하면 B를 기준으로 A랑 C를 보자면 C는 B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해준 것이 되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는 B에서 공차만큼을 더해준 것이 되는 거예요? 빼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빼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B-D까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봤을 때 봐봐. 얘네 둘을 가지고 봤을 때 가운데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관계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은요. 항상 등차 중앙은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양 끝에를 더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A랑 C를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다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 끝에 거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봐봐. 더하면 2B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하면 딱 2B죠. 그거를 반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2B를 반으로 나누니까 얘가 딱 누구밖에 안 남냐면 가운데 거밖에 안 남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 끝에 걸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가운데 항이 됩니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에서의 성질입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얘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상 얘 하나 보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럼 얘 하나 보고 끝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끝.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가운데 거의 기준 잡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가운데 거 기준 잡아주게 되면 여기 가운데 거 A.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을 잡아준 게 양 끝에 거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4랑 그래서 우리는 2를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눈 거랑 서로 같다고요? 얘를 얼마로 나눈 거랑 같다고요? 가운데 거는 양 끝에 거를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눈 거랑 같다?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의 절반을 구한 거랑 같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된다. 다시 하면 2가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운데 거, 즉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2배를 한 것이랑 여기 양 끝에 거를 더한 거, 즉 우리는 x 마이너스 2는 같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겠고 다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었고 얘가 그래서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답을 구해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x들의 합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x들의 합을 구할 건 근계관을 쓰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우린 근계관을 써가지고 답을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합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면 되겠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에 그치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때려 넣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치 그 정답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관계식을 조금 더 풀었으면 여기 양 끝에 거를 더한 거랑 가운데 거를 2배한 거랑 서로 같다라는 결론까지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등차 중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념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내일 여기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에서부터 우리는 내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라서 처음 하는 거라서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지금 별로 안 나갈 때 제발 연습을 좀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 잘 잡아놔야 돼 지금. 알았지? 기본 개념 잘 잡아놔야 너네 나중에 응용 개념 한다. 그러니까 응용 개념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집에 가셔서 게임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해가지고 개념편이라도 다 풀어오세요. 내일까지. 알았지? 개념편 다 풀어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일 볼게요. 내일은 수업 나갑니다.